17년 11월 9일 전국 연합 학력고사 독해를 수업을 할게요. 먼저 앞부분 18번부터 하겠습니다. 18번 Dear 게스트 손님에게 땡큐 감사드립니다. For staying with us.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since는 이렇게 have pp가 따라 나오면, 즉 현재 완료가 따라 나오면 since는 뭐뭐 이래로의 뜻이므로 우리의 호텔이 1976년에 오픈 개장한 이래로 we have been committed. 우리는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헌신했냐면 protecting our planet, 즉 우리의 행성 하지 마시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보호했냐면 reduce는 감소죠. 뭐를 감소시켜?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지구를 계속 보호했습니다. 18번은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면 문법으로 나올 텐데요. 먼저 be committed to 다음에 ing를 쓰는 모양을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문장 in an effort,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행성 즉 지구를 save 구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adopt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면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환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주제가 됩니다. 네, 여기가 주제문이 되고요. If hang the echo card at the door. 에코 카드라는 것을 만약에 어디에 걸어놓으면, 문에 걸어놓으면 we will not change your seat. 우리는 뭐를 바꾸지 않을 거냐면, 시트는 아마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고 깔고 자는 요를 바꾸지 않을 거고, 되게 침대뽀라고 하죠. 베개 케이스도 바꾸지 않을 거고, 그리고 파자마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즉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죠. 매일매일 청소나 세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는 괜찮다면,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면 에코카드를 걸어두시면 저희가 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in addition, 게다가 우리는 컵을 untouched, 터치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겁니다. unless 뭐 하지 않으면 they, 즉 컵이 청소할 상태가 아니라면 만지거나 청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좀 어렵죠?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청소할 필요가 없으면 청소 안 하겠습니다. 컵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청소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return for your cooperation, 당신의 협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contribution, don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를 할 겁니다. on behalf of라는 말은 뭐뭐를 대신해서 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즉 당신 이름으로 저희가 기부를 해드릴게요. 어디다가 to 기부를 하냐면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라는 이 환경보호단체에다 기부를 할 겁니다.
We appreciate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협조에 우리의 환경 친화 정책을 잘 따라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2번, 3번 할 필요 없거나 또는 청소를 할 필요 없는 상태라면 이 카드를 걸어주시면 저희가 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투숙객들한테 보내드리는 부탁 인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당부하려고 될 것 같고, 문법 문제로는 저기 핑크색으로 밑줄 친 2개가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는 be committed to 다음에 명사나 ing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be committed to는 be dedicated to하고 비슷한 말로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to 다음에 나오는 ing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ve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나 ed 형태가 나와서 이 명사를 이 ing, ed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컵을 터치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다라 그랬죠. 뭐 하지 않으면 그 컵이 씻을 필요가 없다면, 이런 상태가 이런 문장에 나와 있었는데, 실은 이 문장은 여기 부분도 문법이 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중부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씻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도 청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이니까 해석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했고요. 19번으로 가면 19번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쉬운 것만 어려운 것만 할게요. 어려운 것만. 20번 그래 요지로 알맞은 것은, 페런트 부모들은 오픈 가끔씩 클레임 주장하기를 they 즉 부모들이 spend a lot time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만 actually 실제로 what they mean 부모들이 의미하는 바는 not 뭐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but 뭐다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것 뿐입니다. 뭐만 가깝게? 위치만 가깝게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몸만 가까이 있는 겁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ey may be in the same room 즉 부모들은 같은 방에 있을 뿐입니다. As their child 더 same하고 이렇게 s가 있으면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아이와 같은 방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하지만 watching TV, TV를 보거나 reading, 독서를 하거나 온도폰,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마음을 나누거나 같이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What is needed?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주제 문장이죠.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This implie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도 굉장히 뭔가 많이 나오죠. 책을 같이 읽거나 스포츠를 같이 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거나 퍼즐을 같이 풀거나 요리를 같이 하거나 같이 먹거나 토론을 같이 하거나 같이 농담을 즐기거나 쇼핑을 같이 하거나 레고 블록을 같이 만들거나 설거지를 같이 하거나 9가지 것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또 뭐가 아니고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이지요. 아까도 not A but B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not A but B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I와 같이 있는 것 뭐 하면서 동시에 I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not 아니고 but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being an active participant. 자, 중요한 말이 두 번 나왔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언제 아이가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기 밑줄 쳐놔가지고 이걸 보고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not A but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 실제로 not A but B는 여기는 부모 입장이고 여기는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 A but B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아니고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적절하게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몸만 같이 있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좀 어려운 proximity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이와 그냥 같이 있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 비슷하고, 네, 이렇게 당연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빈칸이 이런 칸에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은 지금 여기 있는 컴퍼니인데요. 얘가 뭐였지? 파란색이죠. 컴퍼니는 당연히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때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어도 없고 s도 없다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단어장에 동반, 동석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proximity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몸만 가까운 것이죠.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만 가깝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가깝게 있어야 되니까 몸이 가깝게 있다는 표현은 어떤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있는다라는 말로 전체 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인데요.
sometimes 가끔씩 우리는 fascinate 매혹 당하는데요. when 뭐 할 때 우리의 assumption 가정이 어떻게 turned 어떻게 변합니까? inside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즉 우리의 가정이 뭐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또는 예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매혹, 즉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used 뭘 사용했냐면 큐비즘을 에서 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냐면 to help us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작품인 쓰리 뮤지션스라는 작품에서 즉 파블로 피카소는 used 뭘 사용했냐면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폼 형태를 사용을 했는데 to shape 어떠한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냐면 플레이어 이 세 명의 뮤지션의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이 그림을 보게 되면 you assume 너는 가정하기를 that nothing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t the second time 이 그림을 두 번째 보게 되면 the figure 즉 모양은 come together 하나가 돼서 합쳐집니다. 즉 말이 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make sense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챌린지 도전합니다. 뭐에 대한 도전을 하냐면 당신이 가정했던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뭐에 대한 가정을 했냐면 how 어떻게 스페이스 공간과 오브젝트 물체가 뭐하는지 사용되는지 방식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His artwork 그 사람 즉 피카소의 예술 작품은 help you se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만들고 다르게 보게 만들고 remind 당신한테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은 there are alternative 다른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란 얘기죠. 어떤 방법? 쉐이프나 오브젝트나 컬러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한 리워드 보상은 뭐다? 인트린식이라는 말은 선천적이란 또는 내재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란 네가 얻는 기쁨입니다. 뭐함으로써? 그 작품을 봄으로써. 네. 예술 작품이 예상에서 어긋나서 만나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재미있게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어요? 네. 다르게 볼 때 얻어지는 예술의 기쁨. 네.
지금 밑줄에 쳐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예상 밖으로 다르게 그림을 보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서치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자, 서치를 밑에다가 써볼게요. 여기 서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o 대시 있고, 그다음에 금방 보이는 such 대시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지 아니면 명사가 오는지의 차이입니다. 여기다 또 쓸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명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몇 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죠. 네, 대답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몇 시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말의 몇 살과 몇 시는 똑같은데 영어는 표현이 달라지죠. 뒤에 형용사가 올 때와 뒤에 명사가 올 때 꾸미는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오면 so를 쓰고, 여기는 명사가 오면 뭐를 쓴다? such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명사 앞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어라는 관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조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서치 다음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so를 쓰지 않고 such를 쓰고, 해석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할 때? 첫 번째 볼 때. 하지만 두 번째 볼 때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 올라가 볼게요. 네, 접속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접속사 문제로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접속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깜빡 잊어서 여기를 체크하고 그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죠. 자, 22번 often 자주 사용되는 phrase 문구인 pay attention이라는 말은 insightful, 우리한테 통찰력을 주는 말입니다. sight란 말이 보다라는 뜻이고요. in이란 말이 안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insight라고 합니다. 땡땡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you dispose of란 말은 밑에다가 잠깐 적어볼게요. 첫 번째 뜻은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dispose of는 2번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요.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거나 처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당신은 뭐를 없애냐면 limited, 제한된 예산에, 즉 별로 없는 attention, 관심을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관심이라는 감정을 버리는 것이니까. 그 관심은 you can allocate, 네가
할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할당한다는 말은 자기의 힘이나 에너지를 어디다가 배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그죠? 자기가 쓸 수 있는 관심을 쓰는 것이 바로 pay attention이라는 감정이죠. 어디다가, 어떤 활동에다가, 액티비티. and 그리고 자 if가 시작하고 여기까지 if가 되겠죠. 만약에 자기의 정해진 한계나 버젯 예산에서 넘어가 버린다면 자기가 할당할 수 있는 양이 50이라고 치면 자기가 할당할 수 있는 양은 훨씬 넘어가서 쓴다고 하면 당신은 fail,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정신력이 50밖에 없는데 50을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들어서 실패할 것 같습니다. 강조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을 쳐서 강조 구문이라고 적겠습니다. 강조 구문은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고 있겠죠. 마크는 표시입니다. 이걸 보고 마크라고 합니다. 바로 effortful activity, 노력이 깃든 활동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day의 해석은 앞에 있는 s로 끝나는 단어를 찾아보니 activity밖에 없으니까 그 활동이 서로 간섭합니다. 활동이란 것은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것들인데 집중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그것이 서로 막 간섭을 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which 그래서 why it is difficult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다. conduct several 몇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렵네. 자, 다시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양을 쓰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도 넘어서 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가 노력을 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활동은 서로 자기를 더 봐달라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되게 힘들 수 있겠습니다. 즉 관심이라는 attention, 집중이라는 것을 나눠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could not compute, 너는 컴퓨터 알죠? 계산할 수 없습니다. 프로덕트, 어떠한 것을 계산할 수 없냐면 17 곱하기 24라는 곱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계산할 수 없냐면 making a left turn, 우회전을 하면서 계산할 수 없는데 dense, 즉 사람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 교통이나 거리에서는 곱셈과 운전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You can do several things at once. 너는 몇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only if 뭐 할 때만 그러한 몇 가지 것들이 easy, 쉽고 demand란 말은 어떠한 집중을 요구한다는 뜻이니까 뭐 하지 않을 때 집중을 요구하지 않은 쉬운 일일 때는 가능합니다. You are probably 아마도 당신은 safe 안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안전할 수 있냐면 carrying on conversation with a passenger, 즉 carry on은 계속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를 계속하는 건 가능하냐면 옆에 있는 승객과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empty 사람이 없는 아까 뭐하고 반대였죠? dense하고 반대였죠? 고속도로는 뻥뻥 뚫려 있고 길이 꾸불꾸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많은 부모들이 디스커버 발견하기를 perhaps 아마도 some guilt 약간의 죄책감이 있을지언정 부모가 뭐를 발견했냐면 that they 즉 부모들은 can read a story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think of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죄책감이 있지만 그런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뭐를 할 수 없다? 어려운 일을 두 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이죠. 이 문장이 주의 문장이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즉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표시, 즉 관심이나 집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활동들이 서로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네, 집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라는 얘기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뒤에는 쉬운데 23번이죠. 인간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종족으로서 어떤 유일한 종족?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족으로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종족은 only one 유일한 종족인데요. that can lie out loud 밖으로 loud 큰 소리를 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능력은 게이브 주기를 early human 초기의 인간 하지 말고 원시 시대 인간한테 어떤 걸 줬냐면 자 A에게 B를 줬다죠. 메이저 아주 큰 에볼루셔너리 진화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엣지 즉 장점을 주었습니다. 엣지는 장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y had 이미 그 호모사피엔스는 즉 인간은 already 벌써 demonstrate 뭐를 보여주고 입증했냐면 their mastery 즉 마스터했다는 말 합니까? 완전히 익혔다는 얘기죠. 뭐를 익혔을까? 거짓말하는 능력입니다. deceptive라는 말은 deceive에서 온 말인데 deceive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뭐를 아트 기술을 익혔어요.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니까 뭐 함으로써 첫 번째 헌팅 함으로써 두 번째 트릭 속임으로써 첫 번째 헌팅을 어떻게 하냐면 먹잇감을 with 뭘 가지고 아트풀리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넘치는 히든 즉 감춰둔 이것도 거짓말이죠. 덫을 가지고 헌팅함으로써 거짓말하는 기술을 익혔고, 두 번째로는 트리킹댐, 댐은 앞에 있는 프레이 같죠? 프레이가 S가 안 보는데 댐으로 봤나? 네, 우선 이렇게 봅시다. 그럼 먹잇감들을 인투 어디로 가냐면 러닝 오프, 즉 어디로 달리게 해서 절벽 끝으로 달리게 해서 떨어지게 속임으로써 자신의 거짓말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익히고 증명을 했습니다. As the human capacity to speak developed, 인간의 능력이 발달할수록, 즉 말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자, so did 이렇게 나오는데요. so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면 뭐뭐도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간의 말하기 능력이 발달하는 것처럼 뭐도 발달했냐면 네,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요. 어떤 능력도 발달했냐면 나돈니 버돌서죠. 트릭, 즉 먹잇감을 속이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속이는 능력도 발달했는데 또 뭐도 발달했냐면, 즉 잘 봐, 먹잇감 A, 그다음에 포식자 B, 그다음에 다른 인간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A한테 거짓말하는 능력도 발달하고 B한테 거짓말하는 능력도 발달했는데, 즉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짓말도 발달했지만 C 다른 사람을 속이는 능력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같은 종족끼리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This 이것 역시 굉장히 살아남는데 뭐하다? 어드밴티지, 이득을 많이 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persuade, 즉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데 member of rival tribe, 즉 라이벌이니까 적이죠. 즉 화정 1동 주민이 화정 2동 주민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that westward, 즉 서쪽으로 움직이는 뭐가 있다? 순록이니까 쉽게 이렇게 쓸게요. 순록이니까 사슴이구나. 서쪽으로 사슴이 이동하는데 걔네들이 실은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한 거죠. 화정 1동 주민이 화정 3동 주민한테 뭐라고 하냐면 서쪽으로 간 사슴이 실제로는 동쪽으로 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어입니다. 동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면 뭐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배틀은 어디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왜? 화정 3동 주민은 서쪽으로 갔을 텐데 서쪽에는 사슴이 없거든요. 자기가 다 사슴을 잡아서 먹어버렸으면 훨씬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버벌, 즉 언어로 deceitfulness,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gave only human, 즉 자, A한테 B를 줬다는 얘기잖아, 그죠? 인간한테 또는 초기 인간, 즉 원시인한테 뭐를 줬어? Such a survival advantage, 즉 생존할 수 있는 장점을 주었기 때문에 some evolutionary biologists,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믿냐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거짓말 할 수 있는 능력은 함께 발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여기 23번의 글은 거짓말하는 능력이 서바이벌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거짓말하는 능력이. 네, 됐죠. 여기서는 다시 나오는 구문이 저번에 했었던 서치 대시 다시 나오고 있죠. 다시 적어보면 원인 결과 표현이 있는데 so 대시 있고 서치 대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오는지,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지, 명사가 오는지의 차이라고 그랬고, 명사는 형용사도 앞에 어라는 관사도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치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네요, 그죠? S 조동사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so 동사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역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이 s가 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so 다음에 동사조만 나와도 역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동사가 그대로 반복되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처럼 뭐도 발달했다, 거짓말하는 능력도 발달했다인데 이때는 일반 동사라는 것이 다시 뭐하니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do나 does나 did라는 말로 바꿔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인간의 말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모두 발달했다. 우리의 어떤 능력? 동물을 속이는 능력도 발달했는데 동시에 인간을 속이는 능력도 발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발달하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그대로 꽂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뭐랄까 사냥에 관련된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다른 인간한테 하는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윗부분은 동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랫부분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은 아무래도 언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느는 것이므로 거짓말하는 것과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능력이 동시에 발달했다는 말, 즉 마지막 말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번 했습니다. 네, 답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 28번인데요. 먼저 답을 써놓고 하겠습니다. 임프레셔니스트 페인팅은 인상주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호의 그림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probably 아마도 매우 인기가 있을 겁니다. 자, 땡심표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it 즉 이때는 또 이수로 봤네요. 인상주의 그림 이해야 될 텐데 모르겠네. 우선은 쉽게 이해가 되는 아트 예술이고요. which 그 예술은 더스나 에스크 보는 사람에게 뭐를 에스크 물어보거나 요청하지 않냐면 워크하드 열심히 조금 노력을 해서 언더스탠드 이미저리는 그림을 말하니까 그림을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임프레셔니즘 즉 인상주의란 것은 컴포터블 즉 아주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뭐하고 보기에는 쉽워서 with summer scene 여름 풍경이 나오거나 또는 브라이트 컬러 밝은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필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즉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는 사람 눈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that this new way of painting 새로운 형식의 그림은 인상주의 그림이 되겠죠. 이 인상주의 그림은 챌린징 도전적입니다. 즉 쉽지 않습니다. is public 대중한테 쉽지는 않는 그림이었어요. 나돈니 버덜서죠. 어떤 방식에서도 쉽지 않았냐면 만들어지는 방식도 쉽지 않았지만 보여지는 방법도 쉽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는 방식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는 방식도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상주의 그림이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도전적이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인은 바로 위에 있는 대중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인상주의를 처음 봤던 대중들은 헤드 네버슨 뭘 보지 못했냐면 그렇게 격식이 없는 그림들을 전에 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 인상주의 전의 그림들은 돈이 많은 귀족이나 왕족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초상화가 되게 많았고 또는 정 그렇지 못하다면 정물화 정도를 그렸습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린다거나 또는 사과나 그런 걸 그린다거나 그리는데 인상주의 그림으로 넘어오면서
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귀족의 수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풍경을 많이 그리고 강도 그리고 뭐 바다도 그리고 또는 뭐 나무도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림에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되게 획기적인 소재의 전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식 차리지 않은 그림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엣지 즉 캔버스 즉 그림 천의 엣지 끝부분은 cut off the scene in an arbitrary way. arbitrary란 말은 자기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의 끝은 자기 멋대로 잘려나갔고 as if 마치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잘려나갔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으면 그다음에 뭐 다른 여기에 뭐 나무가 있겠죠. 그러면 대개는 이 정도 그림으로 다리도 다 보여주고 강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사진을 그리는 것처럼 이 정도로 확 잘라가지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오프 잘려나가서 여기는 나무도 보이지 않고 여기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잘려나간 그러한 사진 같은 그림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인상주의에서 썼던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주제나 소재의 문제는 뭐를 포함하냐면 모더니제이션 오브 더 랜드스케이프 자연 풍광이 근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 풍광도 마찬가지지만 레일웨이나 팩토리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자연만 그렸다면 근대화라는 것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철도와 공장까지 그렸으니까 소재가 좀 넓어져서 근대의 그러한 현대적인 풍경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버 비포라는 단어에 부정어라고 적어서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동사 조 위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즉 자연 풍경의 근대화된 모습들은 예술가에게 한 번도 적합하다고 고려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주의 특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지금은 쉽게 느끼지만 과거에는 아주 획기적인 소재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뭐 중간에 있네요. 그죠? 하지만 뭐가 중요했다? 새로운 방식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전적이로 어려웠는데 어떠한 방법뿐만 아니라 그려지는 방식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상주의는 지금 사람들이 편하게 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새로운 그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정이 계속 나와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지 맘대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그러한 것을 예술가 입장에서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들이 뒤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인데요. 스트리트 스마트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스트리트 스마트란 길거리 사정을 잘 아는, 즉 실용적인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한테 뭐 잘 대하는 방식을 안다든가, 또는 뭐 돈을 버는 방식을 안다든가, 여러 실용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실용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다른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29번.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young person who is impressively, 아주 impressively, 감명적으로, 감동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매우라고 할게요. 매우 스트리트 스마트, 즉 실용적으로 똑똑하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but does poorly, 즉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e think,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뭐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that. 그렇게 삶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길거리에서 실용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인 것처럼 보인다? unable, 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apply,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똑똑한 길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능을 어디다가? 학업에다가, 공부에다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낭비인 것이죠. 네. 그래서 뭐가 낭비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realize, 이해를 못하는 것은 that school, 학교와 대학이 might be at fault, fault는 잘못이니까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냐면 missing the opportunity,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끌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스트리트 스마트, 실용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이드 댐, 그 똑똑한 사람들을 toward, 어디로 이끌어야 되냐면 좋은 학업적인 워크 쪽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놓치고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know라는 단어입니다. 밑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know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 주어가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면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know라는 단어는 and하고 not을 같이 붙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을 다 부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ot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죠.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였고, 왜 학교가 그 얘네들을 잘 이끌지 못하냐?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one of the major reason, 주요한 이유, 왜 학교나 대학이, 잠시만, 왜 학교나 대학이 왜 학교나 대학이 이러한 애들을 끌어당기지 못하는지, 실수하는지, 간과하는지, 놓치는지, 무시하는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 나오는 잠재력을 간과한다, 무시한다 등등으로, 놓친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친다 그랬고, 여기서 잘못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대로 만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B번에 있는 오버룩 정도가 되겠습니다. 땡땡, 즉 the fact that we associate those street smart with anti-intellectual concern. associate with가 지금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 두 번 나오죠. with는 같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The fact that 우리가 A와 B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즉,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서만 똑똑한 아이들이 뭐다? 안티 인텔렉추얼 컨선, 즉 지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관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교육을 받은 인생 또는 그런 마음의 삶 역시 어떻게 보기 때문에 너무나 좁게 보고 과목과 글자나 텍스트에만 연관을 짓는 겁니다. 교육된 삶이란 영어를 국영수를 잘하는 것, 마음가짐이란 글자를 해독 잘하는 것이라고 잘못 우리가 좁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we consider inherently weighty, 우리는 이거를 consider라는 말은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A는 여기 부분인 것 같고요. B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이 뭐고? 국영수, 즉 공부라는 과목을 어떻게 생각한다? inherently, 즉 원래 본질적으로 weighty,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리를 하면 스트리트 스마트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부적으로도 잘하는지, 네,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이 낭비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어디죠? 네, 다섯 번째 문장은 우리가 너무나 공부 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똑똑하다는 것을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한정지어서 너무 적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네, 라는 우리의 실수, 편협한 사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죠? 29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네, 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끝하고.